20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문화방송은 영남일보와 함께 대구 경북 격전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국적 관심 지역인 대구 수성 갑지역 결과를 알아봅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이 마무리됐지만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들의 법적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밀실 공천의 후유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대구시가 SK와 삼성의 투자로 세계 최초로 시범도시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고령 성산 멜론이 처음으로 출하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으로 뉴스데스크 문을 엽니다. 모든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사물인터넷, 영어로는 IoT라고 합니다. SK와 삼성의 투자로 세계 최초로 대구가 IoT 시범도시로 조성될 전망이어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도로 상황을 판단해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휴대전화와 센서로 연동돼 특정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가전제품이나 보안 장비들. 사물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IoT 시장은 2020년까지 세계 시장 1,000조 원, 국내 시장은 1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IoT 기술의 바탕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SK와 삼성, 대구시가 협약을 맺고 대구시를 오는 5월까지 IoT 전용망을 갖춘 세계 최초의 IoT 시범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SK는 연말까지 대구시에 900억 원을 투입해 IoT망과 관련 기술과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합니다. 다양한 IoT 관련된 벤처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시장 마켓 테스트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골라서 삼성전자는 IoT 관련 장비 공급과 지적재산권 공개를 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육성해온 의료와 에너지, 물산업 등이 IoT와 융합해 또 다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그동안 준비했던 분들이 훨씬 더 탄력을 받고 이게 구체적인 비즈니스로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통한 부가가치 생산과 대구시는 IoT 관련 각종 규제도 철폐하고 SK와 함께 자금 지원도 강화해 우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이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의 격전지를 대상으로 후보들의 공약 등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수성구 갑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성갑 선거구, 새누리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두 거물 정치인의 승부에다 대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에 이어 민선 4호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는 시지 가천역 신설 등의 교통 공약과 대구 스타디움 주변 관광 허브 조성, 금호강변 개발 등의 핵심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성 의료지구, 또 대공원, 야구장, 레인보우 파크 관광지, 그리고 또 금호강 일대의 친환경 생태 교육 체험 벨트를 조성하는 문제예요. 16대에서 18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대구로와 2012년 19대 총선과 2014년 민선 6기 대구시장 선거에 야당 후보로 나섰다가 아깝게 고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김 후보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40% 의무화, 삼성라이온즈 파크 주변 콘텐츠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관광, 의료, 그다음 스포츠 산업 이런 것들을 엮어서 그다음에 ICT 등의 어떤 소프트웨어 두뇌 사업 이런 걸 엮어서 이 지역에 한 15,000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론을 주장했던 만큼 대구 지역 유권자를 어떻게 설득할지, 김부겸 후보는 지역의 견고한 새누리당 지지층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찾아오는 대구로 만들겠습니다. 저 김문수가 많은 경험과 인맥 활용해서 반드시 대구 경제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대구도 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경쟁시켜야 합니다. 어느 특정 세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대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북고 선후배간으로 화려한 경력의 공약도 비슷한 두 후보. 당선과 동시에 대선 주자급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두 후보의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대구 수성구 갑은 야당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두 후보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지역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 갑 주민들에게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둘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 38.2%,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52.7%로 김부겸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14.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는 어느 연령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김부겸 후보가 앞섰고 김문수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누굴 지지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 40%, 김부겸 후보 50.8%로 이 지지도보다는 격차가 조금 줄었지만 역시 김부겸 후보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29.4%,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56.6%로 투표하겠다는 의사가 80%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요, 새누리당이 49.8%, 더불어민주당 23.5%, 국민의당 5.2%, 정의당 3.9%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문화방송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 수성구 갑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총선을 위한 새누리당 공천이 모두 끝나고 후보 등록까지 모두 마무리됐지만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끝이 아닌가 봅니다.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들의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개파 간 이해를 챙기기 위한 밀실 공천이 불러온 후유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에서 단수 추천으로 공천을 받는 듯 했다가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출마 기회조차 날려버린 이재만 전 후보는 법적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직권 남용으로 참정권이 침탈됐다며 선거 무효와 참정권 침해, 김 대표의 직무유기 등 김 대표를 상대로 3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법적 수단과 정치적 투쟁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법과 정의, 역사가 이를 심판할 것입니다. 대구 수성을에서 공천 탈락한 주호영 의원도 여성 우선 추천에 따른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일부 인정한 만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안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긴데 친박계와 비박계가 공천을 둘러싸고 세력 다툼을 하면서 이런 폐단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파에서 민원 후보가 전략 공천이 유리하면 전략 공천을 하고 또는 여론조사가 유리하면 여론조사 하는 식으로 게임 룰을 개파 이익에 따라서 이번 총선이 내년 대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오는 7월 있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 싸움에 승부처라는 생각에 유권자는 뒷전이고 개파 이익에만 치중했다는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에 바로 전당대가 있고 다음 전당대 당대표는 대선 때까지 당대표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개파 이익에 따라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상향식 공천은 결국 반쪽짜리가 되면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청원 대구 경북 본부가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주도할 후보 19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에는 곽대훈, 김상훈, 양명모, 윤재옥 등 새누리당 후보 4명과 김부겸, 변홍철, 조명래, 홍일학 등 야권과 무소속 후보 등 7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고 경북은 여야 후보 7명, 비례대표 1명입니다. 청원 본부는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대구 경북 총선 입후보자들에게 배포한 지방분권 설문지와 협약서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개헌 후보 19명을 1차로 선정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주부터 개인에게도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건데 전기차를 타면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혜택을 지원받는지 이규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기차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해봤습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자원 재활용 업체. 1년 가까이 전기차를 써봤더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름값이 안 들고 엔진 오일 교환도 필요 없고 그래서 유지비가 싼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한 달에 1,500km 정도를 탑니다. 경유차를 탔을 때는 월 한 35만 원 들어가지만 전기차로는 5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적입니다. 승차감은 어떨까? 직접 전기차를 시승해봤습니다. 기어 변속 없이 배터리로 언제나 최대 출력을 낼 수 있어 초반 가속력이 뛰어납니다. 초반 가속력이 정말 좋습니다. 60m 정도까지는 어떤 차도 못 따라옵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150km 안팎이지만 신호등이 많은 시내에서는 자체 충전 기능으로 200km 이상 달릴 수 있어서 업무용이나 가정용 세컨드카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입소문으로 알려진 데다 포항시가 올해 보조금 1,800만 원과 충전기 설치비까지 지급하면서 영업점마다 전기차 구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 들어갔고 지점에 방문하셔갖고 문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나 원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도 충전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회 동의만 얻으면 전기자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급 차원에서 포항시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해 전기차 구입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동식 완속 충전기는 충전 인식기만 우리 기둥에 달면은 차 자체에서 충전선을 가지고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완속 충전기는 저희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개인에게 보급하는 전기차는 모두 80대. 5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시도 전기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시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차값 1,800만 원과 완속 충전기 설치비 8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취득세 140만 원과 개별 소비세 200만 원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신청은 대구시내 차량별 대리점에서 직접 하면 되는데 대구시는 197대까지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제공되던 스포츠 과학이 우리 지역에도 보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실업팀이나 학생 선수들이 가장 반길 것 같은데 오는 6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포츠 과학이 우승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대략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로 메달 색이 바뀌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스포츠 과학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몸 상태를 장기간 추적해 선수들의 체력과 경기력의 상관관계를 찾아내 최적의 조치를 취해줍니다. 지역 실업팀 선수와 학생 선수도 이런 스포츠 과학의 지원을 받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2016년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 지원 대상으로 대구와 경기도, 전북도 체육회를 선정했습니다. 스포츠 과학센터 유치로 인해 선수들이 과학적 분석 시스템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과학적 체력 측정을 통한 훈련 개선과 경기 기술 분석 서비스를 받고 집중력을 높이고 긴장감을 완화해주는 과학적인 심리 훈련도 받습니다. 대구의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는 오는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인데 정부로부터 10년 동안 4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구 스포츠과학센터는 석박사급 전문 연구진을 채용해서 우리 지역 선수들의 기초 체력과 전문 체력을 측정하여 전문가가 운동을 처방하고 대구 지역 스포츠과학센터는 지역 실업팀과 초중고 운동부 선수, 협회 등록 선수 등 1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참외보다 당도가 높은 멜론이 고령에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째 고령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면서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아 농가 소득 향상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군 성산면에서 20년 넘게 멜론을 재배하고 있는 이충재 씨. 후끈후끈한 비닐 온실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멜론을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박이나 참외보다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파파야 계통 멜론 재배는 고령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고령은 멜론 재배 최적지로서 참외보다 당도가 매우 높고 저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올해 멜론 가격은 10kg 한 상자에 5만 원 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1990년부터 시작한 고령 멜론 농사는 현재 100헥타르의 농지에 130여 농가가 참여해 한 해 35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효자 작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고 홍보가 덜 돼 참외만큼 좋은 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직판 행사, TV 광고, 또 대가의 체험 축제를 통한 현지 판매 등을 통하여 더욱더 소비자가 많이 알 수 있는 작목으로 30년 넘게 이어온 고령 멜론이 지역 특산물로 자리를 잡으면서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국회의원 선거 당일 개표 상황을 지켜볼 개표 참관인 130여 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무원 등 자격이 안 되는 일부를 제외한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감시, 촬영할 수 있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바로 잡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설을 앞두고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자신의 지역구 주민 100여 명에게 만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 세트 250개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 시의원 5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선물을 돌리면서 구미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해당 후보와의 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도청에서 현대중공업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400억 원을 투자해 영천 군위 지역에 15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합니다. 풍력 발전 설치 용량 15메가와트 규모는 연간 최대 9천여 가구가 사용할 전력이며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역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신청사 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23개 시장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시군 다짐 행사 및 제10차 시장군수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상생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신도청 시대를 함께 이끌자는 의지를 다졌고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한 도민 안전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모터 과열로 연기가 나 시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반월당역은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에도 2호선 반월당역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해 지하철이 무정차로 통과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119 종합상황실 내 119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 이전을 모두 끝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